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님들과 큐리오시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제 금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반대로 단기 바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랫꼬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시스의 향방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왜냐면은 지금 큐리오시스가 이제 상장 당시부터 이게 고평가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고평가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고평가가 정당화 가능한지를 우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고평가가 아니다라면은 국내에서도 큐리오시스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비교를 하면은 한눈에 큐리오시스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얘는 지금 고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거는 정당화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만 원으로 공잣돈을 굴려보는 이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요. 11월 17일 월요일 30일 차인데 어느새 50만 원의 누적 수익금 548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3에서 5% 수익을 목적으로 욕심 안 내고 챙겨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어디에서 수익을 챙겼냐? 바로 ABL 바이오에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29일차 때 2시 5분에 ABL 바이오를 17만 6천 원 이하에서 매수합시다라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우리가 좀 봤을 때 금요일에 17만 6천 원이면은 대략 요 구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시 정도에 남겨드렸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죠? 오늘 오전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10시 19분에 문자로 ABL 바이오 18만 2,500원 부근에서 3.5% 수익을 좀 챙깁시다라고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략한 것은 또 이수페타시스가 됐는데,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수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10% 20%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식에서는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정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ABL 바이오나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2, 3% 먹을 수 있는 종목, 3에서 5% 먹을 수 있는 종목,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큐리오시스 먼저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까지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큐리오시스가 왜 갑자기 고평가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큐리오시스는 이제 상장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이렇게 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산정을 했냐? 우리가 상장하면 시가총액은 1385억 원에서 1692억 원입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비교 기업,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내 기업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잡았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이 바로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연매출이 57조 원에 시가총액은 250조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교 대상을 애초에 큰 기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야 이거 매출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거 고평가냐,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큐리오시스의 순위익 같은 경우에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877분의 1순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점이, 아직 시총도 작고 적자인데 왜 글로벌 기업으로 비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뻥튀기를 만들었냐, 요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유. 왜 큐리오시스는 애초에 서머피처 사이언티픽을 비교 대상으로 했을까요? 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내에 비교 가능한 생명과학 자동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큐리오시스의 본업 자체가 생명과학 자동화 기업인데,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사실상 이 신약 개발의 실험실을
삼성전자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무인 공장 아시죠? 무인 공장.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다크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불을 꺼버리고 그냥 로봇들이 자동차를 용접하고 조립하는 100% 순수 100% 로봇으로만 굴러가는 이러한 공장. 이 공장은 자동차 산업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약 쪽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큐리오시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큐리오시스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큐리오시스는 생명과학 자동화, 이거는 신약 실험실의 무인 공장을 지금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신약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세포를 배양을 할 때도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서 세포에 대한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 신약 쪽에서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신경 쓸 거를 차라리 무인화를 해서 사람은 더 중요한 곳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큐리오시스의 모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화를 시키면은 효율 자체를 잘 뽑을 수 있다는 게 큐리오시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 보기 힘들고, 그리고 국내에서 굳이 여러분들 국내에서 굳이 큐리오시스와 비교를 해보자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로키드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국내에서 큐리오시스와 유사하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한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로키드 헬스케어가 이제 자동 세포 배양이라든지 3D 바이오 프린터, 그나마 큐리오시스와 하는 게 유사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밸류에이션도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로키드 헬스케어인데, 지금 로키드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이제 얼마냐면은요, 이제 보시다시피 아직 뭐 1조 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1조 원은 되지 않고 로키드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8,551억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그에 반면에 지금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천억이에요. 4천억.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평가가 정당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국내 비교 가능한 기업이 없어요. 사실상 있다라고 하면 로봇주들은 많잖아요. 만약에 큐리오시스가 로봇주였다, 휴머노이드 관련주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냉철한 비교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얘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기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가 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큐리오시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내에 사실상 경쟁사가 뭐 많아봤자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측에서도 자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 중에 흑자 전환을 지금 자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도 아시죠? 기업은행이 지금 펀드로 이 큐리오시스를 밀어준 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IBK 기업은행 펀드에서도 사실상 이 큐리오시스의 본업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재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큐리오시스가 흑자 전환을 자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년 중으로 지금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제품인 셀로거, 이거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일본과 미국, 유럽을 포함한 19개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화 라이브 셀 이미징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포 배양이란 과정을 자동으로 관찰해주고 자동으로 교정해줘가지고 자동으로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신약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수작업이었거든요. 간의 수공업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야 됐지만은 지금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다 자동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뒤에는 47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지금 설명이고, 자, 이를 토대로 지금 현재 수급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큐리오시스의 수급은 지금 연기금이 매수로 이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을 일부분 처분을 하면서 국내 주식에 있어서도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3일 연속 큐리오시스에 있어가지고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연기금도 큐리오시스를 지금 옥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5개 자리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갱신을 시켜줄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50억 정도의 이제 돈이 추가적으로 갱신이 돼서 이러한 상승폭을 만들어냈고, 이 상승폭 이후에 추가적인 갱신보다는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제가 이제 뭐 문자로 남겨드린 ABL 바이오나 이게 이수페타시스처럼 추가적인 상승 갱신을 위한 눌림이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분봉에서 12시 52분에 한 55억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략 한 38억 원 들어왔어요. 자, 이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주가는 밀리냐? 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아줘야죠. 왜냐면은 큐리오시스가 총 발행 주식수가 품절주예요, 여러분들. 7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주도 세력들은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총 발행 주식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렇게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자, 물량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제한폭을 걸어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지금 슈팅이 나온다라는 흐름의 초입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뭐 ABL 바이오나 오늘도 뭐 이수페타시스를 장중에 10시 28분에 이렇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낸 취지도 뭐냐면은 돈이 들어왔으니까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결국 얘는 이수페타시스처럼 땡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뭐 JP모건의 보고서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얘도 요 구간에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 분봉을 보시면은 뭐 100억 이상씩 들어왔어요, 얘는. 129억 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자금이 조정해서 못 빠져나가니까는 요 구간에서 저는 문자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남겨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로 남겨드린 이 주가의 흐름을 지금 큐리오시스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추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이 제한된 경우면은 지금 주주분들은 안정적으로 보유의 명분이 가득한 게 지금 큐리오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큐리오시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상승이 정당화 가능한 기업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안 내고 하루 3에서 5%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결국 우리가 잃지 않고 꾸준히 벌어가니까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볼 테니까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일에 단 50만 원으로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 어느새 30일차,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누적 수익금은 5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50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의 프로젝트는 돈의 크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을 흙 속에서 금을 캐듯이 꾸준히 쌓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 목표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3에서 5%. 이거는 무리해서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잡초는 바로 뽑아주면서 열매만 바구니에 골라 담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저희가 해온 건 거대한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작은 열매를 따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50만 원에서 548만 원으로 숫자로 보이는 거죠.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